선서 나 명버섯돌이는 구독자분들의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위하여 항상 독서하고 명상하고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많은 구독자분들과 공유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명버섯돌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에 대해서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다 라는 걸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력한 업의 힘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할까 싶은데요. 제일 먼저 어떤 치과 환자분 이야기를 한번 꺼내볼까 싶습니다. 치과에 어떤 분이 이제 당뇨병 환자가 왔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메디컬 히스토리라 그러는데 어떤 병력을 한번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뇨가 나왔어요. 당뇨가 나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상담을 하면서 왜 당뇨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원인을 파악하는 도중에 이 환자분이 떡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당뇨가 조절이 안 돼서 혈당이 공복 혈당이 300, 400 이렇게 올라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드시는데도 그렇게 300, 400 올라가면 혈당이 많이 높은 거잖아요. 혈당이 높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니까 온 군데 이제 몸에서 이제 세균이 증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뇨가 만병의 근원이라 하는 게 길거리에다가 이제 콜라를 부으면 개미랑 온갖 벌레들이 꼬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강물도 지저분하면 파리, 모기가 이렇게 들끓죠, 그죠? 근데 사람 몸도 마찬가지로 피가 지저분하면, 피가 너무 걸쭉하고 달달하면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기생충, 이런 온갖 이제 지저분한 것들이 우리 몸을 뜯어 먹으려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당뇨병이거든요. 근데 그 당뇨의 원인이 그러면 이제 왜 혈당이 높으냐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떡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떡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걸 끊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못 끊냐, 한번 끊어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가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또 왜 받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직장도 마음에 안 들고 일도 좀 잘 안 되고, 그리고 투자한 것도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런 것도 실패하고, 또 부부 관계도 안 좋고, 이 많은 것들이 이제 그분의 스트레스로 다가온 거예요. 그 스트레스로 다가오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뭔가를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걸 떡으로 해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떡을 안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 표현으로서는. 근데 그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도 안 먹으려 해도 안 먹기가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분 이야기가 충분히 공감이 돼요. 저도 이해가 돼요. 요즘 제가 다시 또 깨끗하게 먹고, 그리고 이제 헬스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굴 살이 조금 빠졌습니다. 그리고 반신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디톡스가 됐는지 몸이 굉장히 좀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몸도 좀 가벼워지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이잖아요. 오늘 이상하게 운동을 딱 하고 나오는데 너무 빵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진납세를 하면 마트에 가가지고 빵을 좀 먹었습니다. 2개 사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오면서 점심을 먹었는데, 네, 운동하고 나니까 너무 배고파서 빵을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먹었는데, 그렇게 먹고 나니까 어떤 심리적으로 허한 게 뭔가 이제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떡을 안 먹을 수 없구나 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네. 운동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그게 안 되는 그런 현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다시 돌아가자면, 그분의 당뇨가 왜 생겼냐, 식이 조절을 실패해서 그렇게 생긴 건데, 그러면 무조건 이 원인이 식이 조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식이 조절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 스트레스다. 그러면 당뇨의 원인이 스트레스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는 또 왜 생겼냐, 그 아들 때문에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아들이 이 엄마 당뇨병의 원인이냐, 그렇게 또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미노처럼, 그러면 그 아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그 며느리가 이 당뇨병의 원인이냐, 또 그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식이 원인이냐, 코인이 문제냐,
그 코인도 문제고 주식도 문제고 뭐 집값이 떨어졌는 그것도 문제고 뭐 회사 잘린 것도 문제고 가정 불화도 문제고 아들만 문제겠습니까? 이 환자분의 또 부부 사이에 문제도 있겠죠. 이것도 문제고 뭐 미장원에 가가지고 머리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문제고 관절 아픈 것도 문제고 뭐 이런저런 복잡한 이런 원인들이 다 얽히고 설키고 섞여가지고 그래서 이분의 스트레스를 만들었고 그 스트레스가 결국 이 떡을 먹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 이게 당뇨로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앞에 나가면 그러면 주식시장 그리고 아들 며느리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또 원인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원인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업인데요. 결국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 아들 어떻게 양육했냐 내가 아들을 키울 때 어떤 철학을 심어줬냐 그리고 사랑을 줬냐 자립할 수 있게 키웠냐 이런 많은 것들이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원인도 있고 아들의 요인도 있고 그리고 며느리의 요인도 있고 며느리 부모님 요인도 있고 그리고 며느리의 학교 선생님 요인도 있고 이렇게 수많은 거미줄로 얽혀있는 그 연기법이죠. 그 연기에 의해 가지고 결국 이 당뇨병이라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이 결과가 당뇨병 하나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결과가 있겠죠. 근데 이 당뇨병만 보면 그렇게 해서 원인이 여러 가지고 그 원인의 원인 이렇게 결국 가다 보면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번 생에만 국한돼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생을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생을 꼭 제가 이거 확실하다 이렇게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람의 재능 미스트롯 이렇게 쪼면한 5살, 8살, 10살짜리 아기들이 어린이들이 노래 부르는 거 트로트 부르는 걸 보면 저 분명히 전생이 없고서는 노래 저렇게 부를 수가 없다. 장윤정 씨보다도 훨씬 더 잘 부르는 그런 꼬맹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전생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전생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 전생에서 보면 이번 생은 내 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생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 지금의 내 생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만약에 형이 있다는 거는 형한테 동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있다는 거는 결국 동생이 있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이 있다는 거는 지금의 내생이 있다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업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 업의 힘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아까 자진납세했다시피 빵을 안 먹고 싶고 안 먹어야 되고 내 몸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안 먹고 싶은데 또 유튜브를 찍으면서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깨끗한 걸 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 먹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잘 지켜오다가 오늘 그 땡기는 거를 이상하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제가 왜 그렇게 그거를 참지 못했을까? 그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업의 힘이라는 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식습관, 먹어왔던 것, 이거는 맛있다라는 이렇게 머릿속에 뭔가 기억이 있겠죠, 그죠? 의식 말고 무의식에서 있는 어떤 기억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의식적으로 제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이 어떤 예전에 제가 했던 식습관들이 그런 업들이 결국에는 돈으로 따지면 그런 마이너스 잔고가 다 없어져야지 이게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한순간에 제가 오늘부터 이런 걸 과자를 절대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안 되도록 여러분들도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그렇게 한 가지를 바꾸는 게 어려워요. 하나를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안 피는 것, 그리고 어제까지 주식이든 도박이든 코인이든 이렇게 그렇게 중독이라 하죠. 그런 도박 중독에 있던 사람이 그걸 안 하는 것, 그리고 화내던 사람이 화 안 내는 것, 아침 늦게 일어나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 다이어트 안 하던 사람이 다이어트 하는 것, 이게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할 수 있으면 그 한 가지를 바꿨던 그 방법 그대로 똑같이 하게 되면 이 현실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끼리도 이제 뭐 배우자든 이렇게 화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화가 올라오잖아요. 남편이 뭐 친구랑 맥주 먹으러 갔다 올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평소 같으면 갔다 다녀오세요 이렇게 할 거를 이렇게 애를 보는데 그렇게 나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혹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못 나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나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화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이유가 있잖아요. 남편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화가 났다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원인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당뇨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뭔가 투자가 잘 안 됐다거나 아니면 뭐 피부과에 갔는데 뭐 어떤 점 뺏는 게 뭐 시술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뭐 친구 엄마가 뭐 집을 샀다 뭐 주식을 했는데 너무 잘 됐다 배 아프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지금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뭐 친구랑 만나러 간다 하니까 짜증이 난 거죠. 그래서 어떤 짜증 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요 한 가지 때문에 뭐 배우자 때문에 혹은 직원 때문에 혹은 직장 동료 때문에 뭐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내가 화가 났다고 보통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곰곰이 사유를 해보시면 저 사람 한 사람만의 이유가 아니고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이런 것들이 한 가지 이유가 아니구나 하는 거를 통찰하실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어떤 투자적인 것들이 안 됐을 때도 그렇고 여자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몸이 건강이 좀 안 좋으면 쉽게 또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살아 계실 때도 몸이 안 좋을 때는 자꾸 이렇게 저희 아버지한테도 짜증 내시고 저한테도 한 번씩 원래 짜증 잘 안 내시지만 한 번씩 또 짜증 내시고 이렇게 하면 왜 엄마는 이렇게 짜증 내는 이럴 게 아니고 엄마가 지금 이것 때문에 내한테 짜증 난 게 아니고 몸이 편찮으셨구나. 몸이 편찮으시다는 거를 저렇게 그냥 표현하시고 어머니조차도 이게 속고 계시구나. 자기가 자기한테 속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이야기는 본인한테만 적용하셔야 됩니다. 배우자 보고 너 지금 내 때문에 화난 거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화가 나셨을 때 내가 지금 화난 게 저 사람 때문이 아니구나. 다른 것들 직장 스트레스 받았던 거 뭐 일에서 뭐 힘들었던 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거 직장 상사가 뭐 이렇게 푸시하고 뭐 마음에 안 드는 프로젝트 결과가 좀 제대로 안 나왔던 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저 말이 내한테 기분 나쁘게 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걸 딱 아시고 나면 화가 좀 덜 나요. 그 사람이 미워 보이는 게 갑자기 좀 많이 줄어들죠. 단순히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오늘 그래서 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전에 내가 했던 그런 일들 전체를 이제 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업의 힘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빵을 안 먹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만큼 제 현실을 장악하는 힘이 의식이 만약 5%라면 무의식이 거의 한 95%라 하거든요. 그러면 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업의 노예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지었던 업을 그대로 받기만 받고 내가 이걸 변화를 시킬 수 없느냐? 그냥 뭐 운명이 그럼 결정됐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력으로 지금 오늘 하루 전체 100%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하루에서 바꿀 수 있는 거는 5%도 안 되는 거예요. 5% 너무 많고 2%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라 칩시다. 1%라 하더라도 내가 오늘 하루에 다른 건 다 안 해도 내가 요거 하나는 꼭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 하나는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오늘 다른 건 다 안 해도 책을 30분 읽겠다. 근데 다른 거 다 안 해도 좋으니까
명버섯들이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나, 4시에 일어나자, 5시에 일어나자, 요걸 딱 안 일어나던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딱 자기와 약속을 하잖아요. 먹는 건 또 마음대로 먹더라도 일어나는 건 맞아.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를 정하면, 원싱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만 딱 정하면 그거는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20일 동안 계속 꾸준히 하는 거죠. 3주 동안 꾸준히 하게 되면 그 1%가 루틴이 돼버립니다. 루틴이 돼버리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만큼 의지 에너지가 들지 않아요. 그렇게 루틴화 하고 난 다음에 1%를 벽돌을 딱 쌓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1%를 노력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거, 이제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침 안 먹는 거, 혹은 아침을 소식하는 거. 나는 점심 저녁은 모르겠어, 아침은 무조건 소식하겠어, 오늘은 요것만 지킬 거야, 이렇게 딱 해서 해가지고 그날은 그거만 지키는 거죠. 그것만 지키는 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그 다른 건 다 놔두고 그거 하나만 하면 내가 나 자신한테 보상을 계속 주는 거죠. 명버섯들이 오늘 정말 잘했어, 그럼 점심 맛있는 거 사 먹어, 혹은 뭐 홈쇼핑 너 사고 싶은 거 좀 사, 이렇게 제가 나 스스로한테 보상을 주면서 오늘 잘했어, 그럼 뭐 2시간 쉬어, 마음대로 쉬어, 뭐 친구랑 놀러 나가, 이렇게 보상을 주면서 내가 꼭 이루고자 했던 그 1%를 자꾸 이루고 하면 20일이 지나면 또 그걸 하기가 수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전에 있었던 1%에다가 또 1% 벽돌을 쌓게 되죠. 그렇게 보름이 돼가지고 겨우 1%를 쌓고요. 그렇게 해서 1% 쌓아 나가야지만이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단박에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 1%가 모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갑자기 또 계단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영적인 성장이 되고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 이게 인생이 또 한순간에 또 바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 되던 것들이 또 쉽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일단 바라지 마시고 그냥 1% 이렇게 쌓아 나가시다 보면 그게 이제 어느 순간 뭐 복리의 마법처럼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면 어느 순간 야, 내가 이렇게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인연법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미래가 이렇다, 이렇게 결정되는 숙명론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현실이 된 원인이 있다. 그런데 내가 현실 중에서 바꿀 수 있는 가변 범위가 있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뭐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하면 혹시 합니까? 뭐 10년, 15년 있어서 제가 어느 작은 군에 있어서 군수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가능한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목표를 세우고 꾸준하게 이렇게 나아가신다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사람이고 그게 여러분이고, 꿈을 꾸면 이루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꿈을 꾸시고, 저도 꿈이 생겼거든요. 나중에 한번 꿈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은 너무 쉬운 꿈이 아니고 조금 어떻게 남들이 봤을 때 허무맹랑하다 싶을 정도로 좀 큰 원대한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신다면 좀 더 활기찬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중한 시간 항상 명버섯돌이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명버섯돌입니다.